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모바일 앱 마켓 사용자들이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자사 결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5일 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됩니다. 공포 후 6개월의 실태 조사 등을 거친 후 효력이 발효됩니다. 애플이나 구글도 내년 3월쯤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자들의 인앱 구매 시 자사 결제 기술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컨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컨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컨텐츠 등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 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요금 결제와 취소, 환급 관련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관련 업계 및 규제 환경에 미칠 파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10월 5일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우 11을 공식 선보입니다. 단 안드로이드 앱 지원 기능은 일단 제외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6월 윈도우 11을 발표하면서 안드로이드 앱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 윈도우 11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공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2022년 이후에나 윈도우 11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윈도우 11은 안드로이드 앱 지원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팀즈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시장 메뉴를 포함해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윈도우 10 사용자들은 인텔 8세대 코어, AMD 2세대 라이젠 프로세서 이상 CPU를 탑재한 기기에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 중반까지 업그레이드 자격을 갖춘 윈도우 10 PC에 대한 윈도우 11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마존과 손잡은 11번가가 본격적으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1번가는 국내에서 아마존 미국 상품 수천만 개를 구매할 수 있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지난 8월 31일 공식 오픈했습니다. 이용자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가전 디지털, 컴퓨터, 주방용품, 패션 잡화, 화장품 등 13개 카테고리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천만 권에 달하는 아마존 도서 상품을 통해 해외 도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와 관련해 해외 직구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내 이커머스 전체 거래액은 약 161조 원으로 지난해 기준 네이버와 쿠팡이 점유율을 각각 17%,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11번가는 다양한 상품 확보, 배송 경쟁력 등을 통해 차별화 승부수를 띄운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모셔널과 함께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개발한 로보택시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술을 미국 자동차 공학회 기준 레벨 4 수준으로 개발 중입니다. 레벨 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모셔널의 첫 상업용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으로서 2023년 미국에서 승객을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시켜주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애플이 오는 2025년 전기차를 출시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가의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최근 투자 보고서를 통해 애플 전기차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애플카가 배터리 기반 100% 친환경 전기차의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과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커넥티드카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시장의 기대대로 2025년 애플이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를 출시한다면 5년 후인 2030년까지 총 150만 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2030년에는 애플 전기차 부문의 매출이 80조 원을 넘으며 애플 전체 성장률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핵심 캐시카우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애플의 전기차가 아이폰처럼 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번스타인의 판단입니다. 번스타인은 전기차 시장을 2조 달러 규모로 보고 애플의 시장 진입을 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세계 최대의 자본력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춘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엔트리 SUV 모델 캐스퍼의 외장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경차급 SUV 캐스터는 기아의 경차 모닝, 레이와 비교하면 전장과 전폭, 축간거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 높이는 레이보다 125mm가 낮고 모닝보다는 90mm가 높습니다. 캐스퍼는 1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기본 모델과 1리터 터보 직분사 엔진이 탑재된 액티브 모델로 구성됩니다. 현대차는 캐스퍼 전용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얼리버드 예약 알림 신청 이벤트 등 캐스퍼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캐스퍼는 안전성, 공간성 등 엔트리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개발된 차량으로 경차와 소형 SUV 사이에 균형 잡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사무실 복귀 계획을 미루고 재택근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임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예정일을 내년인 2022년 1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순다루 피차이 구글 CEO는 미국을 비롯해 구글이 진출한 여러 국가에서 재택근무 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사무실 복귀 계획 연기가 임직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당초 사무실 복귀 일정을 9월 1일에서 10월 18일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내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내년 사무실 복귀까지 모든 임직원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위험이 커짐에 따라 구글 외에도 아마존과 페이스북, 애플이 내년까지 재택근무를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이를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2,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1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25명 늘어 누적 25만 3,44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 비중이 다시 70%대로 올라서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율의 델타형 변이가 전국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데다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 국민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9월 1일까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92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6.3%로 집계됐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2차까지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57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5.7%에 해당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